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보고 있다는 건 어쨌든 SK에서 한 단계는 통과했다라는 그런 얘기니까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SK 적성은 거의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니까 이 마지막에 여러분이 다른 적성을 많이 거쳐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참 거지 같구나. 적성은 참 거지 같은 것이구나. 이게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이 SK 적성은요, 거기에 마지막에 방점을 찍습니다. 사실 되게 어려운 적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SK라든가 아니면 현기차, 요런 두산, 요런 친구들이, 제 친구는 아니지만 그렇게 친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적성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적성들이라서 마지막에도 좀 쉽사리 긴장의 놓지 못하게 하는 게 이건데요. 자, 하지만 또 하나 좋은 건요. 여러분들이 또 그 전에 HMAT나 LG나 삼성이나 이런 걸 또 거쳤다면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만 그냥 이제는 좀 평이한 난이도, 계속 그렇게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해서 일단 SK에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짧은 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고민하면서 나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것들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시한적성 기본반이라든가, 기본반이지만 그렇게 아주 기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하는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형식들을 익히시는 게 좋으니까 그렇고요. 시간이 너무 없다 싶으시면 여기를 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도 어떤 스킬적인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서 다만 한 문제라도 더 맞을 수 있도록 한번 계속 해보자라는 거죠. 자, SKCT는 구성요소 할당된 시간을 좀 보는데, 이게 다 AT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HMAT나 GSAT이나 AT라고 하는데, 애프티튜드 테스트라고 안 하고, 굳이 컴피턴시 테스트에서 역량 테스트, 이거는 능력 테스트, 애프티튜드에서 능력 테스트라고 번역이 되는데, 적성 또는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역량 테스트라고 해서, 이 역량이란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바꿨거든요. 원래 SKCT 같은 경우, SK 테스트는 굉장히 스피드 테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푸는 거죠. 대신 문제의 난이도는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어진 일을 그냥 단순한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을 좀 이렇게 나누는 건 그렇지만 약간 하급의 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키는 것만 죽어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을 때 적당한 시험이 바로 그런 스피드 테스트 형태고요. 파워 테스트 형태가 되면 시간을 좀 더 준 다음에 내 생각도 하고 뭔가 좀 여기에 대해서 문제도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워 테스트라고 해서, 스피드 테스트와 파워 테스트는 말하자면 뽑는 대상이 약간 다른 거거든요. 적어도 중간 관리자가 될 사람들을 뽑는 게 파워 테스트고요. 밑에서 죽어라 일만한 사람들을 뽑는 게 스피드 테스트 형태예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스피드 테스트 형태였다가 파워 테스트를 바꾸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걸러낼 때만 쓰는 거예요. 필터링 하려고 그냥 쓰는 거고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적성 검사에서 좋은 점수를 나온 친구들이 결과적으로는 괜찮은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SK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하고 돌아다닙니다. 예전에 이랬지만 지금 이런 걸 까먹고요. 우리는 파워 테스트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급이 다르다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게 그거죠. 이렇게 바꾼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3년?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자, 그래서 여기는 철저하게 파워 테스트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문제는 약간 무시하면서 문제가 어렵게 내는 것이 파워 테스트 같은 기본형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인지역량 60문항에 75문제인데 딸랑 65문항, 그러니까 예전 문제로 치면 거의 한 200문제 풀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60문항만 한 다음에 75분 정도. 대신 거의 한 문제당 1분 정도를 좀 넘어가죠. 그렇죠? 보통 어려운 파워 테스트들도 한 문제당 1분 정도를 주는데 1분이 넘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다른 것보다 어렵다라는 것들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행 역량이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인지 역량, 실행 역량, 심층 역량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인적성을 했을 때 적성에 해당하는 건 얘입니다. 얘가 적성에 해당하는 거고요. 얘가 인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중간 정도 돼서 예전에 사트 시절에 상황 판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면접에 나올 만한 질문들을 하면서 그 면접 질문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네가 이제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을 하는데, 요거는 얘와 얘의 중간 형태, 인성에 좀 더 가까운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점수를 더 받는 건 얘죠, 얘. 인지 역량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실행 역량, 상황 판단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기준, 이런 식으로 그 내가 선택의 사전에서 이런 식으로 그 선택을 해나간다. 이런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고, 인성은요, 인성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뒤쪽에 할 때. 네. 그래서 인성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일단 실행 역량부터 역량 부분에서 실행 역량은 이른바 상황 판단 유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선택의 상을 주는 거예요. 자, 지금 네가 1년 전부터 기획해온 그 1년 되는 그 이벤트 날이야. 그러니까 여친 남친과 그 1년 되는 이벤트 날이야. 1년 전부터 기획해온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 날인데 갑자기 야근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클레임에 걸려가지고 팀 전체가 야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오늘 처리해야 되는 그런 야근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1번 야근을 쌩깐다. 여자친구가 더 중요하니까. 2번 여자친구를 쌩깐다. 여자친구는 또 구할 수 있지만 그 회사는 또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뭐 3번 여자친구한테 사정을 잘 설명한 다음에 오늘은 일단 들어가고 주말에 우리 그런 그 이벤트를 하자고 사정을 한다. 이런 게 있고 3번 또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회사 앞으로 오라고 해서 잠깐 저녁을 먹은 다음에 어디 야근을 해도 저녁 먹는 거니까 저녁을 먹은 다음에 간단하게도 보고 나중에 다시 기념하도록 한다. 5번 또 여자친구한테 얘기해서 집에 가라고 한 다음에 아주 늦게라도 집 앞에 가가지고 조촐하게라도 어쨌든 이벤트를 기념한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3번이요? 4번이요? 5번이요? 네. 이런 게 그 면접 질문에 나올 만한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30문제 낸 다음에 자, 너는 어떻게 선택하겠어? 라고 하는데 사실은 직장인 시각에서 보자면 굉장히 좀 뻔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되게 어려워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인 시각에서 보자는 건 직장인은 조직을 생각하거든요. 항상 그 눈치를 보는 거죠. 나쁜 말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안에서 이런 행동이 과연 어떨 것인가. 근데 개인을 생각하자면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나를 왜 억압해? 나의 자유를 왜 막아?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해요. 대학생들은 아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헷갈려요. 이게 가장 베스트 선택인가? 이게 더 나은가? 헷갈리는데 직장인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행 역량의 상황 판단 유형은요. 가장 좋은 답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쁜 답변을 피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연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든 오늘을 밤늦게라도 기념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요. 오늘은 연기하고 주말에 다시 하는 것도 있을 테고, 근데 그거는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여자친구를 쌩깐다든가 회사를 쌩깐다든가 이런 대답이 안 좋은 거죠. 회사를 쌩깐다는 건 당연히 안 좋고요. 여자친구를 쌩까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어쨌든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회사 막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 생산성도 떨어진다. 이런 또 연구 결과도 있어가지고 적당한 균형을 잡고 타협과 배려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좋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면접 문제에 나올 만한 거지만 면접 문제에서도 어떤 정답은 없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성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조직 생활에 적합한 사람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조직적인 사고. 말이 조직적인 사고지 한마디로 단체 안에서 어떤 배려라든가 이해, 그 다음에 타협 이런 것들을 또 약간의 센스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 뭐가 있어도요. 그냥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팀장님과 같이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한 다음에 보고를 한 다음에 뭘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조직 안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서 실행 역량을 좀 해오치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답변을 찾는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되게 헷갈려요. 근데 워스트 답변을 피한다 라는 식으로 답변하시면요. 이것만은 아니지. 그런 것들이라면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너무 여기에 대해서 인성검사도 그렇고요. 너무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다 정답이 있을 텐데 어떡하지? SK가 찾는 딱 그 상은 뭐지? 여기 정답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인성이 완전히 똑같은 로봇들을 지금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회사가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러면 같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아닌 사람들을 거르는 거지 어떤 사람들 뽑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답이 뭐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아닌 건 뭐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 개 맞고 틀리고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건 인지 역량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적성인데요. 보면 크게 세 가지. 수리, 언어, 직무 판단. 그리고 나중에 부랴부랴 한국사를 집어넣었죠. 안 썼나요? 어때가? 여기는 안 썼네. 한국사를 집어넣어서 한국사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왜 안 써있지? 신문항 5분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정부가 한국사 하니까 에잇 하면서 그냥 우리 정부 시책에 잘 부응합니다 라고 만든 게 한국사예요. 신문항 5분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열문항 5분이란 이거 자체가 이미 굉장히 좀 궁색해 보이죠.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어쨌든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수리를 보면 20문항에 30분이에요. 20문항밖에 안 되는 30분이면 한 문항당 한 1분 30분 주는 건데요. 딱 두 개. 자료 해석과 방정식 해서 응용 계산이죠. 응용 계산.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SKCT를 시험 친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생생한 그 육성 증언들이 있죠. 어렵다. 그리고 생생하게 하자면 더럽게 어렵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수리예요. 그게 어렵다라기보다는 좀 복잡하고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표 하나가 아니라 표 두 개를 본다든가 좀 표를 약간 꼬아놓는다든가 해서 약간 표를 순순히 내주지 않는 거죠. 응용 계산 같은 경우도 계산을 하면은 딱 뭐 5분의 2 하는 식으로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좀 지저분하게 52분의 31 하는 식으로 이건 그나마 깔끔하다. 네. 0.2573 뭐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약간 꼬기도 하고요. 아주 단순한 거라기보다는 거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내가지고요. 여러분들을 좀 곤란하게 처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죠. 이 중에서 아마 체감 난이도가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가 많이 되는 게 수리예요. 그래서 수리가 약하신 분들이 약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수리가 약하신 분들이라고 했을 때 특히 문과 성향의 문과들의 어떤 수포자들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지원한 그 직무에는 그 수포자들이 똑같이 시험 보는 거예요. 내가 지원한 직무, 문과적인 직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나 같은 애들만 와요. 그러니까 너무 나 이거 되게 못하는데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실 게 아니라 어차피 그런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한 개, 두 개 더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대로 보자면 수학나 강해,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에 비해서 강한 거죠? 여러분 직무의 경쟁자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과적인 어떤 성향이어서 이과적인 직무에 지원했다면 딱 나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잘하는 편이지만 내 경쟁자들도 수학을 잘해요. 예. 그래서 이게 내가 뭐 약하다 강하다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맞는 것보다 그래서 나랑 비슷한 애들에서 어떻게 한두 개 더 맞을 것인가 생각하시라는 거죠. 수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료 해석하는 거 있죠. 하나하나 체크해 가는 건데 자료 해석이 어렵다는 얘기는 표가 많고 이게 단계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지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짜증나고 귀찮은 단계가 하나 더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공부했던 어림산이라든가 빨리 풀어가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시간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시면요. 사실 한 단계 더 하는 것 뿐이지 이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방정식도 마찬가지죠. 기본 공식이 있으면 그것들을 변형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게 플러스 x가 하나 더 들어오고 플러스 y가 하나 더 들어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공식을 이해한 다음에 이렇게 딱 하시면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도 약간의 이해라는 부분에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를 좀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부분, 수리 같은 것들이 아주 단순하지만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뭐 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시간이 없으시면 그래도 이거라도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유형이라도 확실히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언어 같은 경우는요. 일단 언어는요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길어서 거의 이렇게 한 페이지가 있으면 한 페이지의 그 제시문을 거의 다 한 제시문으로 잡아먹고요. 그리고 딸랑 한 문제 나오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수능으로 치면 수능의 그 제시문 있죠. 그거에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 수능 대신 그 제시문에 4문제가 딸려 있다면 이걸 한 문제 해가지고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역시 한 문항에 1분 30초 정도 주고 있어요. 되게 긴 것도 보통 한 문항에 1분 정도 주는데 1분 30초 주고 있기 때문에 글이 길다라는 거죠. 대신 글이 길지만 문제가 어렵진 않대요. 글은 길어서 말하자면 이거는 리딩 스킬, 얼마나 빨리 읽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어쨌든 그걸 읽은 다음에 그 이해를 가지고서 문제를 내는 거니까 이해해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글이 굉장히 난해하거나 무슨 철학의 뭐 이렇게 되게 어려운 개념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읽으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길어가지고 읽을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거. 자,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빨리 읽게 되느냐 리딩 스킬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빨리 읽는 리딩 스킬을 연습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언어가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령 토익을 했을 때 토익 리딩이 틀리는 이유는 이거를 못 읽어가지고 해석이 헷갈려서 1번과 3번 해가지고 헷갈리는 거지 이걸 이해하면 무슨 얘기인지 해석을 하면요. 문제는 쉽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아니라 이걸 읽는 문제인데 이걸 빨리 읽는 방법이 바로 리딩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하시면 뭐 충분히 성과를 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판단이라고 그 에듀테이의 굉장히 특징적인 게 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거 하실 때요. 이제 직무별로 아마 지원을 좀 하셨을 거예요. 크게 5가지 직무가 있는데 일단 매니지먼트가 있고 프로덕션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있고 컨스트럭션, R&D 해가지고 크게 5가지 직무가 있었죠. 여러분이 하셨을 텐데요. 현재까지는 또 직무 판단이 아마 이거 자체로 좀 다양하게 나오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추리 문제, 명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반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10개 해가지고 추리 문제나 명제 문제에서 우리가 흔히 이런 데서 언어 수리 추리를 다루던 추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명제 문제, 연세하는 거 그런 거 찾아가는 게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찾는 것은 찾는 거 있죠. 그리고 10문제 정도가 바로 아까 뭐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구한다든가 매니지먼트면 경영학의 어떤 얘기들이라든가 해서 그 전공이라면 1, 2학년 수준에서 알만한 그 전공 기초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가져서 문제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지원한 전공에 따라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풀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긴 해요. 그래서 직무 판단 같은 경우에 이 10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그런 어떤 전공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나오는 것들은 저런 거라는 거죠. 알고리즘 찾기라든가 아니면은 저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 경영학의 어떤 기초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기에 맞는 것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는 요거 있죠. 추리 문제나 명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셔서 그러니까 결국 언어 수리 추리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가지고 점수를 확보하는 방법이 좀 지금은 당장 공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차피 여기 전공 문제는요. 어렵진 않다는 거죠. 내가 그 전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한국사 10문제 5분이 되게 얘가 가장 거지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원래 지금 여러분 홈페이지 가보시면 제가 일단 그 홈페이지에 구성된 문제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홈페이지에 있는 문제는요. 한국사 난이도가 정말 쉬워요. 그래서 할만하다. 그리고 처음에 한국사 나왔을 때 또 그렇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직접만 해도요.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죠. 점점. 그래서 선별초항쟁이라든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표류했던 어떤 장소가 어디냐 해서 장소 찾기는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요. 통일신라 시대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 틀린 게 뭐냐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요. 당백전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을사조약이나 아니면 실학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금모으기 운동 같은 것도 나오고요. 남북 정상회담의 순서를 찾는 문제도 나와서 근현대사까지 나와가지고요. 문제는 뭐냐면 5분이라는 거죠. 10문제인데 5분이에요. 한 문제에 30초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게 뭐더라? 이거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한국사는 한번 쭉 일별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한국사가 쭉 있구나라고 일별해버리는 방법이 제일 좋아서 어렵게 공부할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한국사 이걸 하기 위해서 한국사 능력 시험을 해야 돼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공부할 것도 없고요. 일단 제가 한국사를 한번 이렇게 훑어드리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본다든가 우리 인강으로 그런 것들을 본다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집에서 하실 거면 좀 더 하고 싶다면 EBS 있죠. EBS 책이 제일 싸고 괜찮거든요. EBS 책을 사신 다음에 앞에 다 풀지 마시고 앞에 정리한 게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리한 게 있으면 그걸 쭉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본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초예제 정도를 살짝 푼다 정도로 하시면요. 어느 정도. 한국사 능력시험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적성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좀 과하죠. 그래서 이런 정도 준비하시면요. 아마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이렇게 준비하는 걸로요. 옛날보다는 어려워졌지만 어쨌든
10문제, 5분에 푸는 문제니까 아주 뭐 깊숙한 이해를 한다거나 한국사에 대한 통찰력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느냐 모르느냐,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좀 풀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SKCT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한 사항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요. 일단 그 실행역량, 상황 판단 유형이죠. 실행역량 같은 경우는 조직적 사고 강화 쪽으로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들은 이 조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장님이 생각하기에 좋은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장한테 볼 때는 이 회사의 입장에서 어느 게 좋을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사의 입장에는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사장이라면 내가 잘 모르시면 동아리 회장이야. 근데 애들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그게 조직적 사고 강화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것들보다는 얘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 기준을 자꾸 바꿔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수리 역량 했을 때 지금 아까 자료 해석도 어려웠지만 방정식도 응용 계산도요. 단순한 게 아니라 조금 더 가는 게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방정식 문제를 응용계산 문제를 또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대신 그것들의 공식, 가령 소금 문제 공식을 할 때는 이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 성립하는구나, 이래서 물천과 유형은 이렇게 되는구나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좀 들어갔을 때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변하겠구나가 알려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금 문제 공식을 이해하실 때 그 예를 든 거지만 그런 걸 할 때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기본을 정확히 알아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응용이 나왔을 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는구나를 이해하시면요. 조금 바뀌는 문제에도 적용이 좀 되실 거예요. 어차피 응용 계산은요. 중학교 2학년 수준이잖아요. 여러 가지 방정식 문제니까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수학은 아니라는 거죠. 자료 해석의 난이도는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 그거는 자료가 이렇게 막 뒤섞여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어림산, 빨리 계산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습하셔서요. 그 계산하는 어떤 난이도와 시간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료 해석을 할 때는 어떤 방법론, 자료 해석 풀어가는 방법론들이 있잖아요. 가령 1, 2, 3, 4, 5 해가지고 이렇게 번호가 있는데 선택지를 보면 자료 해석은 이렇게 찾아가지고 2단이다, 찾아가지고 2단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계산을 시켜요. 총합은 얼마? 다 더해봐야 돼요. 그랬더니 총합 맞춰보니까 이건 괜찮아. 이건 아니야. 2번. 그래서 이거의 비중은 얼마?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 37,200분의 이거가 62.7인지 어떤지 또 계산해봐야 돼요.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1번부터 이렇게 하지 않고요. 5번에 뒤쪽으로 정답을 놓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쵸? 출제자라면 아무래도 이거를 해가지고 시간을 버리게 한 다음에 최대한 가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라면 뒤쪽에 답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5번부터 4번부터 3번부터 해서 거꾸로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보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답이라고 하면 바로 넘어가면 되니까. 이런 게 해서 뒤쪽에 답이 한 3개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문제 풀 시간을 더 버는 거예요. 마트에 가면 많이 하는 3+1 행사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러면 이게 저거에서 그 몇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니까 2-3문제 이상을 더 풀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의 방법들, 자료 해석의 난이도를 줄여가는 방법은 오히려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언어는요, 길어요. 긴다고 그랬잖아요. 기니까 한 번 읽고서 이걸 풀어야 돼요. 이걸 2번, 3번 읽으면서 하면은 아무리 1분 30초라고 해도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읽을 때 그 스킬들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리딩 스킬이 분명해가지고 그런 스킬들을 적용한다라는 식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여기 적진 않았지만 또 이거 바뀔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직전 시험에서는 사인펜만 가지고 풀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인펜을 가지고 푸니까 이게 조그만 볼펜이나 이런 걸로 하면 수학 특히 이제 계산할 때 되는데 이게 크게 되니까요. 몇 개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연습할 때도요. 쓰는 부분은 최소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인펜을 써야 되니까 이게 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부분 최소로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돌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사인펜을 가지고 그 시험을 보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됐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약간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죠. 네. SKCT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험들이 거의 다 끝난 다음에 하니까 그래도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 자체가 낯설다라기보다는 되게 지겹다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요. 다른 시험에서 난이도가 있는 편이지만 만약 이것을 초창기에 봤으면 우와 진짜 어렵다라고 했겠는데 다른 시험들을 보고 왔기 때문에 뭐 그러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익숙해져 있는 형태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두 문제 지금 여러분 굉장히 저 사람은 굉장히 잘하니까 되게 많이 맞고 나는 되게 적게 맞고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자체가 60문제, 한국사를 포함해서 70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라서 문제수가 적어요. 그러면 결국 한두 문제, 두세 문제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문제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한 문제를 내가 혹시라도 찍게 되더라도 그걸 아무렇게나 찍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면서 아, 그나마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확실하게 좀 가능한 한 한 문제 한 문제를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좀 같이 보면서 볼게요. 일단 처음에는요, 인지 역량이 나와서 버발, 그러니까 언어죠. 언어적인 비판적 사고력, 언어 비판 사고력인 거거든요. 예. 이런 형태,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된 문제인데요. 다음 중 아래 글을 읽고 글로벌 기업의 성공적 대응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면 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글로벌 기업은 저성장이 돼가지고 낮은 가격을 무기로 개발도상 업체에 추격해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첫 번째로 차별화 전략 해서 디자인, 성능, 브랜드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하는 방법이다. 자, 두 번째로는 저가로 맞대응하는 유형이 있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원가 혁신이 있어야 되겠죠. 구조조정 하든 뭐든 간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차별화 전략. 차별화와 원가 혁신 병행 전략이죠.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쟁의 축을 바꿈으로써 시장을 선도하는 경우.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블루오션. 이걸 야, 꼭 그거 말고 이렇게 다른 걸 하는 게 어때? 라는 그런 방법이고요. 마지막은 경제의 범위를 솔루션형으로 확장하면서 경제를 높이는 겁니다. 좀 비슷한데요. 이거는 IBM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를 팔다가 결국 그 컴퓨터의 어떤 솔루션, 그거 기업의 그런 걸 보완을 솔루션 해준다든가 그런 걸로 좀 바뀌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제 범위를 솔루션형으로 확장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 자, 이 5가지 방법을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대응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1번. A식품은 캡슐 커피라는 신제품을 통해 새로운 커피 시장을 창출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반드시 딱 몇 번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캡슐 커피는 경쟁의 축을 새로 한다든가 아니면 차별화 전략이 되겠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건 괜찮을 것 같고요. 비항공산 필수 서비스만 남기는 파격적 혁신으로 우수한 영업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가에 대해서 원가 혁신. 그러니까 지금 필수 서비스만 남겼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서 원가가 혁신이 됐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글로벌 기업도 어쨌든 저가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3번. 시사는 시계를 기능성 제품보다 패션 아이템을 인식되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뭐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경쟁의 축을 바꾸는 거죠. 이거는 시계가 잘 맞아가 아니라 예쁘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르게 접근하는 건데 그럼 애플 같은 경우는 갤럭시나 아니면 LG나 샤오미가 아니라 왜 애플이냐라고 한다면 애플 사용자들은 1순위가 그거예요. 간지. 예. 다른 게 아니라 간지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뭐 애플 사용하는 사람들은 집에 가면 애플 농장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구축한 거죠. 애플 사용자만큼의 자의 어떤 이렇게 좀 차별화된 전략 이런 것들 내가 이걸 사용함으로써 느껴지는 그런 거 해가지고 좀 다른 걸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뭐 성능이나 불안인데 사용 경험에 대한 얘기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름답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가 있겠고요. D사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주력으로 넘어갔으니까 5번째 유형이죠. IT가 아니라 이런 서비스 및 IT 서비스 및 컨설팅 주력으로 해서 이건 딱 IBM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5번. 이사는 신제품 홍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골고루 하는 고객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열심히 홍보 활동하는 거죠. 정답은 5번이에요.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새로운 성공적 대응 유형은 아니고요. 그럼 지금 앞에 나왔던 얘기들을 이해한 다음에 얘네들을 적용하는 그 적용형 문제, 그죠? 되게 전형적인 형태의 어떤 제시문을 가지고 푸는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제시문의 길이는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푸는 것보다는 좀 짧은 편이죠. 이거보다는 좀 더 길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인지역량에서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지금 이 표와 이거는 좀 짧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샘플 문제로 이제 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안심시킨 다음에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어려운 길이들을 주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아래 표에는 공공반도체의 올해 3분기까지 판매 수익이 나와 있다. 공공반도체는 표에 나온 4가지 제품을 취급한다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을 골라라. 틀린 걸 찾는 거네요. 자,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판매액 합계 상위 2개 제품은 A와 C다. 얘가 판매량이고요. 얘가 판매액이니까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판매액 합계니까 가령 A 같은 경우는 얘를 더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거죠. A, B, C, D를 다 더하는 거야. 근데 A와 C가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얘와 얘인데 다른 걸 비교해보면요. 160, 110, 130, 100인데 그러니까 160, 110, 80은 일단 딱 봐도 제일 크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큰 건 맞고요. 그 다음에 C인데 C랑 맞먹을 수 있는 건 얘 정도예요. 130, 130인데 160이고 80, 70이어서 얘가 얘보다는 다 같거나 아니면 더 많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 맞죠. 그러니까 둘 다 A와 C다는 맞는 얘기예요. 자, 그 어림산의 방법 중에서도 합계를 할 때는요. 이런 거 얘와 얘를 합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이걸 다 더한 다음에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는 그래도 숫자가 쉬우니까 더할 수도 있는데 또 이게 되게 많거나 아니면 숫자가 좀 크거나 그러면 다 더하는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매칭을 시키세요. 매칭시켜서 더 크고 더 크고 더 크니까 얘가 얘보단 큰 거지 확실히. 그리고 아니라면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거라면 얘를 해도 얘도 이렇게 크네요. 네. 차이가 나는 거라면 그 차이가 몇인지 정도를 대강 본 다음에 그래도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얘가 더 크겠다라고 해서 하나하나 매칭시키는 방법으로 총합을 하는 것들은 좀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돼요. 두 번째, 2분기에 전분기 대비 판매량, 판매액 모두 증가한 제품은 A뿐이다. 자, 2분기에 전분기 대비니까 판매량이나 판매액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는 증가한 거 맞고요. 감소했고 그 다음에 감소했고 D는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2분기에 증가했어요. 여기는 어차피 제가 감소했으니까 상관없고 증가한 것 중에 40에서 90 해가지고 D도 증가했죠. 그러니까 A뿐이다 틀리죠. D도 같이 들어가요.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아니라 그 뒤에까지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연습하는 거니까 끝까지 보면요.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의 제품의 평균 판매 단가가 높았다. 그러니까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의 제품의 평균 판매 단가라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그럼 평균을 보시면 판매량은 250이고요. 판매액은 275죠. 그렇죠? 그러면 제품 평균 판매 단가라고 한다면 실제로 판매한 것과 판매 가격이 있고요. 판매량이 있으니까 단가니까 판매가를 판매량으로 나눠보면 하나에 얼마인지가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250분의 275, 300분의 360, 400분의 520. 근데 250분의 275와 300분의 360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게 더 큰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3번의 문제죠. 그러니까 계산이 귀찮아지죠. 그래서 대강 어림산으로 저거보단 이게 크다 정도로 이렇게 좀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4번. 3분기 A 제품의 판매량과 판매액 모두 전체 3분의 1을 넘었다. 4번을 헷갈리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안 좋은 문제예요. 굳이 이런 문제를 공개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3분기 A 제품의 판매량과 판매액, A 제품의 판매량은 얘고요. 판매액은 얘인데 3분의 1을 넘었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 전체 3분의 1을 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헷갈릴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의 3분의 1인지 그쵸? 그 얘의 3분의 1이라면 얘는 3, 6에 18 되니까 이런 정도 돼가지고 이게 미처 안 되거든요. 그쵸? 얘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단 말이죠. 3분의 1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이거 틀린 거 아니냐 인 건데 사실 여기서 전체라는 건 이렇게 해요. 70, 100, 140 A 제품 전체 판매량 중에 3분기가 3분의 1이 넘은 거야. 얘도 이거 중에 얘가 3분의 1이 넘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3분의 1이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전체라는 말을 굉장히 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확한 답이기 때문에 2번인데요. 4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내가 이것 때문에 틀렸다, 한 문제 때문에 틀렸다 하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건 이러고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니까요. 네, 이런 것들은 좀 그렇죠. 5번 B제품은 2분기에 판매량과 판매액이 일시 감소해서 3분기에 회복되었다. 이건 이거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판매량과 판매액 해가지고 가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해서 이게 지금
인지 역량 테스트라고 해서 이거는 그 수리적인 어떤 크리티컬 싱킹을 보여주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버벌이라고 돼 있지? 버벌이 아니라 그 리칼에서 그 넘버에서 나온 누메리컬 크리티컬 싱킹에서 약간 수리적인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실행역량이 제가 여기 보시면 시츄에이셔널 그 판단이죠.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인 거야. 그래서 상황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판단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게 이거거든요. 자, 사원 A는 우연히 팀장 B와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다. 사원 A로서는 별로 안 좋죠. 네. B는 A에게 요새 우리 팀이 많이 바빠 개인 시간이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원들이 자기 개발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장기적으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 개발은 꼭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혹시 A에게 팀원들 자기 개발을 격려할 만한 방법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생각해보고 말해달라고 하였다. 밥만 먹지. 여기서 또 이 얘기를 또 이렇게 하면서 조직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면 다음 중 가장 바람직한 A의 행동은. 잠깐 팀장이 밥 먹다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거든요. 1번 자기개발 관련된 도서 목록 및 활동 등을 작성해 사무실 곳곳에 붙여놓는다. 오버하는 거죠. 네. 두 번째, 팀 전체 회의가 있을 때 자기개발을 위한 사내 스터디문을 추진하자고 제안한다. 역시 또 딸랑되는 거고요. 3번, A 자신의 자리에 자기개발 계획을 굳게 붙여놓고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솔선수범한다는 개념이죠. 4번, 다양한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조사해 현재 조직상에 맞게 변경한 뒤 B에게 제안한다. 그거 직접 하는 건 아니고 B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5번, 평소 여유 있을 때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자고 기회가 될 때마다 팀원들에게 얘기한다. 자, 어느 거겠어요? 이건 분위기 조성하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느 거겠어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거는 크게 보자면 그 곤란한 질문에서는 워스트를 피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겠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답변의 방향이 있죠. 그게 뭐라고요? 조직이라고요. 조직이란 얘기는 다 같이 단체로 모여 있어.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을 때는요. 동기들끼리 모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후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나 선후배 관계가 생기는데 내가 뭐 대학 활동 안 하고 동아리 활동 안 하고 그러면 그 선후배 관계도 별로 약해서 그러니까 선후배 아래 위라는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건 조직이 되면 아래 위라는 개념이 생기면서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솔선수범하거나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A가 야 이렇게 합시다. 뭐 없겠어? 좋은 결과를 말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4번이 되는 거예요. B에게 제안한다. 자, 내가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그 명령을 내린 건 마찬가지거든요. 조사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 B가 야 그러면 실천해. 아니면 뭐 해라는 식으로 그 다음에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조직의 그 돌아가는 모습이죠. 그 이거는 말해달라고까지 했는데 이렇게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라서 4번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 됐죠? 자,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되지.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건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직적인 생각은요. 그런 부분들을 너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거라면 모든 조직원들이 같이 공유해가지고 좀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직이란 기준 안에서는 좀 4번 같은 것들이 하나의 정답처럼 등장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심층 역량은 인성이거든요. 인성인데 여러분 기업에서 인성검사할 때는요. 여러분 좀 잘못 알려진 게 그겁니다. SK형의 인재가 있고요. 삼성형의 인재가 있고 LG형의 인재가 있고 다 인재가 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소서 쓸 때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홈페이지 안에 그거 보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죠? 인재상 보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몇 개 써봤죠? 어때요? 다 똑같죠. 인재상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기업마다 다른 것들을 써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탁상 공론이에요. 별로 안 써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실제로 내가 2개, 3개만 써보면요. 다 똑같아요. 뭐 이 기업만의 인재상이 어딨어. 그러면 인재상도 대외적으로 하는 인재상이 그럴진데 그 기업만의 어떤 인성이 따로 있을까요? 우리 기업이 아닌 인성은 다 없애?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거기는 완전 똑같은 사람들만 존재하는 그런 거라서 오히려 조직의 다양성이나 발전성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SK형의 인재는 딱 이런 거라서 이렇게 안 쓴 사람들은 다 털나게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인성검사 결과를 가지고서 면접에서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인성검사만 가지고서 딱 재단하기는 힘든 게요.
결국 내가 쓰는 거잖아요. 난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가 써버리면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봐도 좋은 거 같은 건 막 써버리고 하면 끝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성검사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많이들 믿지는 않아요. 이건 SK뿐만 아니라 모든 인성검사가 그래서요. 여러분이 인성검사에 너무 목을 매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선배들이요. 아, 나 인성검사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 적성 거의 퍼펙트하게 맞았거든. 인성검사에 떨어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러면 뭔가 자기가 고독한 늑대같이 보이고 되게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적성검사에서 소금 문제 못 풀어서 떨어진 거예요. 인성검사는요. 사실은 그럼 완전 아무 의미가 없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실제로 제가 이제 그런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는 것들을 좀 아는데 어떤 기업은요. SK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기업은 저한테 아예 딱 이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인성검사를 하면은 12개에서 13개 정도의 요소가 뽑아지는데 이 중에 딱 한 개만 본다. 나머지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정 이상하면 면접에서 물어보는 정도인데 요 한 개는 좀 많이 보는 편이다. 라고 해서 한 개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게요? 이 인성 중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뭐 성실, 노력 이런 것들은요. 이건 지가 쓰는 거잖아요. 나는 성실한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쓸 때요. 당신은 성실하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별론데 적어도 이런 부분. 조직적 사고 있죠. 이게 뭐냐면 배려, 협동, 이해, 커뮤니케이션에 관계된 한마디로 이게 혼자서 일하는 게 굉장히 편하고 지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걸리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오면요. 굉장히 골치가 아파져요. 그 여러 팀원 같이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2배 일을 하는 사람. 근데 얘는 항상 지잘난 맛에 있기 때문에 항상 팀을 깨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회사에서는 버려집니다. 그냥 1배, 1.1배 정도 하지만 팀으로 같이 일할 때 시너지가 나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3명이 모여가지고 10명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훨씬 더 성과가 좋거든요. 자, 그래서 조직적 사고에 대해서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나오는 것들이 이제 이런 거죠. 같은 팀으로 일하는 사람끼리는 각자 자신의 일에 집중하면 된다. 굉장히 개인적인 사고예요. 같은 팀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내 일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모자라면 도와줘야 되고 또 잘 되고 있으면 내 것도 좀 이렇게 도움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런 부분에 이제 좀 곤란한 거죠. 공적 의사결정은 사적인 이해관계 얼마이지 않는다. 이런 거는 필요하죠. 그렇죠? 여기서 사적인 이해관계 하니까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이득이라는 개념이니까 공적이라는 건 회사적인 거잖아요. 회사의 이득과 개인의 이득 중에 회사의 이득이 더 중요하다라는 건 이건 딱 봐도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내가 잘하면 내가 맡은 바에서 내 일을 잘하면 그거는 전체에서 도움이 되는 거니까 내 일에 충실하자. 이게 본분을 지킨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같은 팀으로 일하는 사람끼리라고 해가지고 같은 팀으로서는 자기 일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보다는 그렇지 않다 정도로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원래 생각하는 데 쓰시면 돼요. 괜히 엉뚱하게 썼다가 이제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원래 정직하게 가능한 한 쓰시면 되는데요. 조직적 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된 거, 좀 배려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만 잘나면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은요. 좀 내가 생각해도 약간 좀 오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원래보다 한 단계 높다 정도로 좀 생각을 고쳐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직적 사고에 대한 인성에서는 그런 것들만 좀 체크하시면요. 어느 정도는 뭐 인성 때문에 떨어지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뭐 이런 거 가에 가까울수록 일에 가깝게 나에 가까워서 사에 가깝게 응답하시오 라고 해서 이거 중에 팀원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한다. 풀결혼 문제도 오랜 시간 생각하길 좋아한다. 이런 것도요. 어느 게 더 할 것인가를 보시라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도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같이 하는 사람과 혼자 하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혼자서 끙끙 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같이 생각하면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성향이라는 것이 회사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체크하는 게 인성검사예요. 다 보는 게 아니야. 착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못돼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 못됐지만 같은 팀원들 같이 일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자, 그런 사람이라면 괜찮은 거니까 이런 걸 볼 때 그런 정도만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서 인성검사에 임하시면요.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한국 역사거든요.
한국사 때문에 이제 많이들 고민하시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걸 보자면 한국사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나온 걸 보자면 굉장히 쉬워요. 아래 문화유산이 출토된 걸 올바른 건 천마도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신라잖아요. 근데 신라도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면 어려울 텐데, 이렇게 너무나 다르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뭐, 못 맞추기가 힘들죠. 자, 여기 지금 제주도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준이었던 거죠. 네, 이게 나와 있는 수준이었고요. 이 수준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좀 어려워진다면 모르겠으나, 대부분, 이거는 뭐 그냥 아이들끼리 하는 얘기라 카더라 통신에 가까운데, 실제로 이제 여기 합격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한 10개 중에 4개 정도 수준이 평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커트라인이라보다는 보통 애들이 하면 10개 중에 4개 정도 맞는데요. 한국사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을 그렇게 많이 틀릴까 싶지만 어쨌든 틀리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좀 간단하게라도 한국사는 좀 일별하고요.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대충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약간 이거 들어봤어. 당백전 한번 들어봤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자신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비슷한 문제들이 또 나오거든요. 나오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약간 예상 가능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괄호 안에 들어갈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은 해서 이런 것이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알을 깨트리자 사나이가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박혁거세 실화인 거죠. 그래서 신라를 얘기한다는 걸 알 수 있겠는데, 자, 여기서 신라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3번이죠. 세소고개를 중시하는 풍월도, 그러니까 화랑도죠. 화랑도라는 조직을 두었다라고 해서 저것들을 알 수 있겠어요. 자, 요렇게.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는 신라가 아니라 통일신라라고 해서 다른 시대죠. 다른 나라고요. 신라와 통일신라는 다르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통일신라, 옛날엔 신라,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 삼국시대 한 다음에 남북국시대에서 신라와 발해 이렇게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5번은 신라가 아니라 통일신라다. 자, 이거 다르다는 얘기. 자, 해서 이런 정도의 문제들을 우리 한국 역사에서 풀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시기를 보자면 뭐 사람마다 지금 좀 다르겠는데 어쨌든 보면 언어, 수리, 추리 거기다가 한국사 이런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세트거든요. 뭐 도형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되게 이상한 상식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한국사가 들어가긴 하지만 10문제 정도니까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집중해서 공부하기는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집중하는 난이도가 있으니까 좀 더 깊숙하게 공부하기도 되게 좋은 게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부하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총합쳐부터 70문제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서 한 문제, 두 문제 이 소중함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한 문제, 두 문제를 좀 정확하게 풀고요. 그리고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약간의 스킬들을 발휘해가지고 최대한 점수를 이렇게 좀 확보해가는 방법. 그러니까 정답을 좁혀가면서 그 확률을 높여가는 방법으로 하시면요. 충분히 좋은 점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 경쟁은 제한된 거고요. 이 중에 내가 한두 개 더 맞는 거의 차이고요. 그리고 되게 다른 사람들이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보다 2개 더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가지고 하루에 1개씩만 올린다. 너무 많은가? 하루에 1개씩 정도 올린다. 그러면 남은 시간에 몇 개 올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여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좀 공부하셔서 이왕 공부하시는 거 확실하게 하셔서 확실하게 한번 잡아보자.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요. SK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이거 하나하나가 바로 점수가 된다라고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시면요. 보다 더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실까요?